내가 왜 이 조국 문재인 이 친문 세력들에게 분노하는지는 이 앞전 강의에서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읽어보기로 넘어갑니다. 낮 시간 강의 놓쳐서 저녁 시간에 여유 있게 시청하다가 정치가 만들어야 할 민주적 조직의 특성을 듣다가 남편과 딸을 불러서 정치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때론 나의 정치 행동에 과하다고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왜 정치를 알아야 하는지 정치인의 책임과 우리가 그 정치인을 쪼아야 하는 이유로 논쟁을 벌여서 결국 그날 바로 남편, 딸 모두 인사조직연구소 TV 멤버십 가입하고 권민내 가족이 되었답니다. 하하. 좋은 소식의 댓글이 소장님께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권민내 50만을 위하여 전도 열심히 하여 이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기 부산 백스코에서 만났던 허미옥 선생님과 비슷한 가족입니다. 너무 고맙죠.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 위에서 서서 가는 거죠.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배우는 시간이 참 저에게는 귀합니다. 사람 보는 눈을 넓혀서 좋지만 정작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공직자나 정치인은 개인이 아닌 나라 조직의 일을 하니 제대로 뽑아 일 잘 해내고 지금의 여러 일들을 바로 잡을 인재들이 조직의 곳곳에서 일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올라가서 학문적 소양을 쌓아가면 행복한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30년 앞을 내다보고 이 강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튼튼하게 자라나면 내가 없더라도 이걸 배운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론을 배우고 그 개념들이 모여서 이론이 성립하잖아요. 그 이론들이 쭉 모여서 학문 분과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적 소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무슨 교수가 됐다고 어디 연구원이 됐다고 해서 학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 소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학문적 소양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국은 이 진리의 길 위에 있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로 돌아오라. 탈선하지 말고 뭐예요? 민정수석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반성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이벤트나 설레발 하지 말고 제대로 앞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 요 얼마간에 정치판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실력이 안 되는구나. 왜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랬죠? 철학에 기반하지 않아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할 때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결정 또 다르잖아. 자, 소장님의 초기 강의부터 몇 년째 듣다 보니 이제는 점점 자장가처럼 친숙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이 와 닿지 않아 몇 번이나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아주 힘들었죠.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래서 이걸 진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금 보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우리가 올라타서 여기서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나라에 이걸 가르쳐 보면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방송을 하기로 한 이상 이제 이상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내가 예감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거 참 그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대규모로 덤벼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우원식 사태를 보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당하면서 이제 40년 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탈당하겠다고 막 이러는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이 자기 생애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말했잖아요. 나도 이번에 지난 한 달여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막 댓글 쓰는 걸 보고, 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이고, 아니 이게 뭐지? 어떤 이론도 어떤 개념 정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내가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마구 써지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차단하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분이 그냥 그 포용하시라 그러는데, 이거는 포용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걸 포용하잖아요, 조직에서. 근데 그 건민내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포용해서 그럼 조직이 와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차단하고 다시는 내 강의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심한다고요? 회심할 가능성이 물론 있죠. 어쩌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하는 노력이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요. 조직 내엔 항상 그렇습니다. 조직 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썩으면 그 사과 바구니에 한 사과가 썩으면 여러 사과로 썩은 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요. 전 시골에 어린 시절 살아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포도송이가 하나, 두 개 열리기 시작하면 포도송이가 쫙 올게,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빡빡하게 삽니다. 빠르게 포도송이가 채우죠. 처음에 조금 이렇게 나오다가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면 포도송이가 쫙 연결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쭉정이를 빼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빼내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제대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로 한 거죠. 나가시라. 여기는 내 강의실인데 여기 와서 떠들지 마시라.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부터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 교육받은 거죠. 근데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이만큼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 지체된 정신 상태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이 강의를 듣고 수준을 높여야 머스민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거라 생각이 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당 조직도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조직론을 알아야만 이
이 중추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안 발의 20년 동안 6건 1건 발의됨. 이게 그 여인의 실적입니다. 법안 발의 실적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도 추미애가 추다르크라를 이렇게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추다르크고 멋진가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내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법안 발의 실적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법안을 발의하는 실적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면 100개도, 200개도, 1000개도 법안 발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강의를 안 들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법안 발의 실적은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닙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임위 출석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잊어버리면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본회의 출석. 전해철 법안 발의 몇 개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해철 상임위 출석 몇 개 했는지 찾아보세요. 전해철 본회의 출석 몇 번 했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은, 이런 댓글은 내가 얼마나 모르고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댓글을 보면 내 강의 내용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원식 사태 때문에 추미애가 지금 추미애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원식 사태의 본질은 뭐예요? 국회의원이 민심과 당심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댓글의 문제점은 또 뭔가요? 시민과 당원의 의사를 배신했다는 점을 우원식 사태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인사조직 내에서 인사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 기본적인 방법론을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직무의 3대 구성 요소를 내가 수없이 강의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뒤에서 금방 얘기할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사무사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택도 없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사무사한 사람이 있어. 계속 얘기하면 그것만, 요것만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거는. 그거는 개념적 사고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념적 사고력은 인간의 그 사고력 중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에요. 조직론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념적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다 분석해서 이 통째로 이게 뭐라는 걸 탁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수 없는 강의를 했잖아? 개념을 정의하고 방법론을 얘기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철학을 어디서 이런 것이 왔는지에 대한 철학도 설명하고 수많은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게 뭐다 하는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기가 개념적 사고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념적 사고력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
뭐라고? 그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은 도구적 영향 요소잖아.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사람의 머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개념적 사고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몰라 먹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오늘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내가 문희임 노조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문재인 그 문희임 노조, 문재인과 조국이 지금 정치판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자기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의사결정이 각각 다 달라. 돌아버리겠어 아주. 근데 사람들이 몰라. 왜? 시간차를 두고 달리하거든. 그러니까 몰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따라가서 보거든 계속.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나는 조국을 만나본 적도 없어. 조국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이 각광을 받는 정치인들은 다 언론에 나와. 그거 다 따라가서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손가락이 아픈 거야 지금. 그거 정보 수집하느라고. 자료를 보고. 조국이 책 쓴 거 있고 그거 다 읽어봤어 내가. 잘 썼어. 나무랄 데가 없어. 근데 그의 행동은 그리고 그의 의사결정은 이것이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회적 성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회적 성취가 일어난 거지. 사회적 성취가 없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있던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취가 없잖아. 조국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회적 성취한 게 있나? 공익을 위해서 뭔가 이룩한 게 있어? 없잖아. 그 왜 없지? 얘는 이렇게 말을 멋들어지게 하고 이렇게 멋들어진 행동하고 머리 싹 올리고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이 허우대 멀쩡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그런데 왜 사회적 성취가 하나도 없지? 이상하잖아. 사람들도 다 환호하고 이상하잖아. 따라가 부르니까 말과 행동 그럴듯한데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건 자기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열정도 책임감도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진짜 없나 하고 면밀히 조사했지. 진짜 없어. 그래서 내가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레발 치지 마라. 있어빌리티 만들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조직론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